스튜디오 지브리. 요즘 왜 이렇게 핫한지 다들 아시죠? 챗 GPT의 네 번째 언어 모델 GPT-4는 3월 말부터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을 원하는 화풍으로 리메이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으로 자신의 사진들을 리메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풍, 심슨 가족풍, 다양한 화풍으로 사진을 바꿀 수 있지만 지브리 화풍이 뭔가 이 퀄리티가 압도적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열풍이냐면 지브리 열풍이 불기 시작한 3월에는 신규 유입 이용자가 2월보다 2배나 늘어났죠.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은 스튜디오 지브리 사진의 사용량 증가로 오픈 AI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농담 섞인 불평을 하기도 했죠. 이 샘 올트먼 자신도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꾸면서요. 이 챗 GPT에서 생성한 지브리풍 사진은 일주일 만에 무려 7억 장, 하루에 1억 장씩 만들어낸 셈이죠. 오늘 알려드릴 사람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자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1941년생입니다. 올해로 84살이죠. 41년생인 그의 어린 시절, 바로 일본 제국 시절이죠. 미야자키는 그 시절에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미야자키 항공흥학 제작소라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군용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일본 제국 시절부터 2차 세계대전을 겪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일본 정부의 엄청난 주문을 받으면서 미야자키 집안은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집안의 손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린 시절부터 특이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미야자키는 일본이 주변 국가에 벌인 짓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일본의 전쟁에 부자가 된 자신의 집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그의 집안 덕분에 전설의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패전 직후 경제가 붕괴됐음에도 미야자키 가문은 언제나 삼시세끼 흰 쌀밥을 먹을 수 있었죠. 이 미야자키가 초등학교 때 일본에서는 그래픽 노블이 유행했었는데 SF 판타지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화의 연약한 주인공이 시련을 거듭하면서 강해지는 걸 보고 자신도 함께 강해진 것 같은 대리만족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때부터 만화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는 매주 영화를 보러 다녔고 프랑스 유학파인 미술 선생님에게 개인 과외도 받을 수 있었죠. 자, 미야자키는 당연히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일본의 귀족 학교라고 불리는 가쿠슈인 대학의 정경학부에 입학했죠. 1963년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애니메이터의 길로 들어섭니다. 지금은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된 토에이 동화의 애니메이터로 입사했죠. 여기서 참 재수가 없는 직원이었어요. 토에이 동화는 당시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는데 입사해서 보니까 이 회사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외에 애니메이션 제작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맨날 철야 근무하고 월급은 박봉이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5시만 되면 칼퇴근을 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이상한 신입으로 소문났고요. 근데 재능 하나만큼은 너무나 뛰어났죠. 우리가 아는 스튜디오 지브리 설립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토에이 동화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여러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거친 미야자키 하야오는 1985년 만화 출판사인 도쿠마 쇼텐의 출자를 받아서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했죠. 이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지브리 설립 이후 발표한 첫 번째 작품 천공의 성 라퓨타를 시작으로 모노노케 히메, 붉은 돼지,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벼랑 위의 포뇨,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게 지브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작품들이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업계가 평가하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야말로 괴물 감독인데요. 작품의 기획부터 각본, 디자인, 연출, 작화 이런 걸 다 혼자 해버리는 감독이죠. 자, 다시 2025년의 스튜디오 지브리로 돌아와 볼게요. 챗 GPT로 만드는 지브리풍 사진, 여러분은 뭔가 찜찜하지 않으신가요? 신기하고 이쁘긴 한데 이렇게 막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특히 일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펴고 있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따라하는 게 무언가 모르게 시한폭탄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챗GPT의 개발사 오픈AI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개인 작가 스타일의 화풍은 지원하지 않고 스튜디오 지브리나 디즈니 같이 스튜디오 전체의 작품을 참고해서 그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인 거죠. 이에 반해서 스튜디오 지브리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과거 인공지능에 대해 했던 발언으로 지브리의 입장을 대충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AI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매우 혐오스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한 사람의 일생의 노력이 담긴 그림과 생명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끼면서 결코 내 작업에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어찌 보면 굉장히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1960년대부터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고락을 같이 하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세계를 휩쓴 미야자키 하야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챗GPT의 지브리 열풍과 그런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설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이제 막 태동한 인공지능 산업과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어찌 보면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두 산업 간의 갈등으로도 보여지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군지 알려드림의 권성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